윤 어게인 신당 기자회견이 발표가 되면서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가 갑자기 시선이 바뀌었어요, 다른 쪽으로.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금 8명의 경선 주자 중에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서 모든 주자들이 다 저것은 환영하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8명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고, 그 결정문에 보면은 민주주의 원리와 조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을 내세우는 분들께서 어떤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헌법 개혁 바깥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호응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런 신당 창당 시도가 국민의힘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조금이나마 겹쳐 보인다면 그것은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 내에서 아마 널리 윤 전 대통령 측의 신당 창당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재욱 국민의힘 대선준비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다,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앞서 들으셨고요. 박수민 원내대변인 들으신 대로 현실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해프닝이다라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김성태 전 의원은 그런 분석을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데,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창당해서는 안 된다, 위헌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속내는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는요? 글쎄요, 지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까지 우리 선거운동을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되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4시간 만에 창당이 보류됐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 표현은 진압됐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본인의 대통령직까지 내던지면서 자신의 삶을 걸고 보수 정당을 뽀개버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민주당은 지금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혹시라도 손절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국민의힘의 멱살을 붙잡고 계속해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변호사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게 과잠 시즌2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관저에서 대통령이 떠날 때 과잠바 입은 대학생들이 한 9명 정도가 양옆으로 도열해서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기획된 거였잖아요. 청년들의 지지가 대통령이 여전히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또 기획된 거 아니야? 이런 아버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나 실수가 좀 나올 정도였고요.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파면에 이르는 그런 아주 무능한 변호인들인데 여기서 뭘 더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될 텐데, 지금 자기 객관화 자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으로부터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못 참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당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본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지금 하나둘씩 이 손절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당이 나서서 출당 조치를 시키지 않는 한 여전히 내란 수괴범이 1호 당원으로 남아있는 이 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게 현실적 위협이 될 겁니다. 그리고 1호 당원을 보유한 그 순간,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순간 내란 주체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영향력, 이것을 계속해서 행사하려고 하겠죠.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본인들이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풍선이라고 하는 건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지만 부풀어 오를수록 결국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그래픽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유정복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탈당을 해야만 프레임이 전환된다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고요. 한동훈 예비 후보는 앞서 이제 송영훈 의원
짚어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과거로 놔두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정복 예비 후보는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탈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느냐 아니냐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이번에 좀 끊어내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절대 다수는 아니죠, 그런데 당내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요, 어느 쪽이 우세한지가 결국에는 당원들의 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걸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건강한 노선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고 당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더더군다나 당의 경선 룰상 지금 결선 투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선 투표까지 가든 1차에서 끝나든 결국엔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후보는 50% 이상을 득표해야 됩니다. 그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소극적이든 혹은 적극적이든 누군가가 당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당원들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총의는 자연스럽게 확인이 될 것이고 저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굉장히 집단지성을 잘 발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